여러분, 지금 받으시는 월급에 만족하시나요?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고정비와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경조사비들.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장바구니 물가까지 숨이 좀 턱턱 막히시지 않나요? 저는 정말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더 월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소원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꽤 오래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것 같아요. 한 달에 딱 100만 원만 혹은 뭐 50만 원만 이런 생각들 하실 텐데, 그래서 요즘 배당 투자에 관심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파이어족을 꿈꾸시는 분들도 나 대신 내 돈이 일을 해서 내 월급을 좀 벌어왔으면 이런 좀 바람이 있으신 것 같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 월급 플러스 조금의 추가 수입, 이런 것들을 배당으로 창출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배당으로 받으려면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이 한 달에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그것도 좀 살펴보고, 그럼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나눠볼게요.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뭐 종목이라던가 ETF 이름 같은 거는요, 절대 투자를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고, 혹은 제가 직접 해본 것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걸 투자 추천한다거나 뭐 권유라던가 아니면 꼭 그걸 사야 된다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배당주 투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배당주 투자에 관심 많으실 테고, 우리나라 배당주로 유명한 종목들은 뭐 보통은 금융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업은행이라던가 뭐 우리은행 같은 경우 뭐 하나금융지주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쪽 투자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이제 금융권에서 배당 수익률이 6%에서 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배당 수익률 한 6%를 가정해서 내가 한 달 100만 원이면 연 1200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투자 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 라고 챗 GPT한테 물어봤더니 2억 3640만 원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그런지 제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2억 3640만 원에서 배당이 이제 6%니까 계산하면 1418만 4천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배당은 이제 15.4%의 소득세를 떼니까 그걸 우리가 원천징수를 당하고 그걸 뺀 나머지만 받잖아요. 그래서 15.4%를 뺀 금액이 얼마인지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1199만 9,664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누기 12를 해보면 매달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99만 9,972원이 됩니다. 세금을 빼고 수령 받으시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한 2억 한 3, 4천 있으면 이런 뭐 기업은행이나 이런 금융주 딱 사가지고 1년에 한 번 배당을 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 번에 나눠주기도 하는데, 배당을 받아서 어디 통장에 딱 쟁여놓고 매달 100만 원씩 꺼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2, 3억 정도의 종잣돈이 있다 하더라도 한 종목에 다 몰빵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한 10억 있어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또 다른 것도 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지금 2억 뭐 한 3, 4천 혹은 3억 가까이 된다 라고 하면 한 종목에 이렇게 몰빵 투자를 하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게 과거에 이렇게 줬다고 해서 미래에도 계속 줄 거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 기업은행의 배당 역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코로나19 때 당연히 주가가 급락했겠죠? 그러면서 배당도 엄청 이제 절반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당으로 받으시는 금액으로 나는 생활을 해야 돼 라는 분들은 이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내 전 재산이 그 종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뭔가를 하자니 거기서도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이 이렇게 뭐 얼마 있는데 그걸 다 한 종목에 다 몰빵해서 거기서 나오는 배당으로만 난 살 거야,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좀 더 넉넉한 자금으로 이제 이런 배당주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종목 몰빵은 좀 피하고 싶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배당주 ETF들이 있겠죠. 요즘은 배당주 ETF들도 워낙 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해외에도, 미국 쪽에도
이렇게 꾸준히 배당을 늘려주고 심지어 주가가 뭐 상승도 괜찮게 하는 배당 성장주들을 묶어놓은 ETF도 워낙 많고 고배당을 지급하는 ETF들도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조금만 알아보시면 또 투자를 하실 만한 ETF를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대표적으로 슈드라고 부르잖아요. SCHD나 아니면 뭐 VYM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쪽에는 또 투자를 요즘 잘 안 하고 있어서 하지만 이런 ETF를 선택하면 어쨌든 한 종목 몰빵은 피할 수 있죠. 다만 아쉬운 거는 제가 이것들의 배당 수익률을 좀 조사해 봤더니 연에 한 3% 중반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배당 소득 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당 수익률 6%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더 적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렇게 뭐 3%대, 6%대의 현금 흐름이 내가 필요하다, 나는 좀 더 뭐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약간의 그 절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연에 한 뭐 3% 정도는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뭐 연봉이 한 2억대요, 3억대요 이런 분들은 연에 뭐 절약을 해서 3% 확보하기는 좀 힘들 수 있죠. 3% 자체가 크니까. 근데 우리가 아직은 좀 연봉이 작고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작은 돈에서 또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3%저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노력하고 이렇게 좀 악착같이 하시는 분들은 굳이 투자라는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아도 3%대의 이런 소득은 우리가 절약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게 좀 아쉽지만 그럼 슈드나 이런 ETF 투자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당연히 주가도 상승하고 우리가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배당률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매해 여러분이 받으시는 배당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투자를 길게 내다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당장 올해 내가 3% 돈이 필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좀 길게 보면서 차곡차곡 내가 이런 ETF를 투자하고 ETF의 그런 투자금을 늘려나가다 보면 점점 내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도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을 이런 ETF를 운용하는 회사에서 알아서 종목을 넣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우리가 종목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도 훨씬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어쨌건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있는데 당장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럼 여전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요. 요즘 정말 많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커버드 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흐름에 대한 니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니즈는 고령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분들도 많이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상품들이 급격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커버드콜도 해외에서 유명한 커버드콜 제피, 제큐 이런 것들이 있고 국내에도 또 이제 경쟁적으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커버드콜은요, 진짜 현금 흐름이 필요한 이런 목적이 확실하신 분이 투자를 하셔야지 나는 주가 상승이 더 좋아. 이런 분들은 저는 좀 비추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ETF들은 그래도 주식을 다 온전히 보유해서 그것이 상승하면서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하고 그 보유한 주식에 기업이 주는 배당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건데 이런 커버드콜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을 온전히 주식을 보유하는 데 쓰지 않거든요. 요즘 나오는 커버드콜은 이제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일부는 콜 옵션이라는 걸 거래를 하면서 그 옵션 거래로 벌어들이는 수익을 우리에게 매달 분배금이라는 형태로 나눠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커버드콜인 경우 나스닥 100이 상승하는 만큼 똑같이 상승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커버드콜은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오히려 약간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급락할 때도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에 대한 목적이 확실하신 분들, 니즈가 확실하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궁금하니까 실제로 좀 투자를 해봤거든요. 제가 캡처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 커버드콜은 두 개입니다. 전 언제나 몰빵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커버드콜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는 이제 지수에 투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옵션 거래를 통해서 이제 분배금을 주는 이 상품이고요. 두 번째 투자한 게 바로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빅테크 종목들에 투자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옵션 거래를 해서 분배금을 주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요, 2024년 8월에 투자를 해서 그때부터 분배금을 받았고요.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은 9월 달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아직 이제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급등하는 시장도 만나보고 최근에 또 급락하는 시장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 두 개의 커버드 콜에서 제가 지금까지 받은 분배금의 총액은 583만 5,810원입니다. 세금을 떼고 제가 수령한 금액이에요. 투자금은 대략 1억 2천 정도인데요. 처음부터 1억 2천을 빵 넣은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더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했다가 중간에 제가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분배금도 거기 따라서 조금 나중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개 합쳐서 100만 원 정도의 분배금이 들어왔다가 요즘에는 대략 한 130만 원 정도의 분배금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원금이 1억 2천이고 갖는 이제 분배금이 130 정도 되니까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각해보면 투자 원금 대비 효율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실수를 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에서 받은 분배금만 583만 5,860원이고 에이스 미국 빅테크 7에서 나온 분배금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받은 게 525만 7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지금까지 받은 분배금은 대략 1,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당장 은퇴가 코앞에 있어서 현금 흐름이 좀 절실하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뭐 외벌이를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의 급여만으로 월급만으로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매달 적자가 조금씩 난다. 이런 분들께는 저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적자가 난다라는 것은 내가 모아놓은 돈을 이제 야금야금 꺼내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런 투자 상품에 넣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 수익으로 쓰시는 게 훨씬 100배 나은 거죠. 저는 이렇게 두 개의 커버드콜에서 받은 분배금으로 그걸 쓰지 않고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S&P 500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분기별로 또 배당을 주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돈으로 또 이렇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또 돈을 받고 알까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재미도 있더라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주가가 상승하는 걸 보는 게 훨씬 더 즐겁거든요. 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는 이렇게 작게라도 어떤 배당이나 분배금이 들어오면 그거를 보면서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투자하시는 거 저는 반대인데 적절히 이런 배당이나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이 주식시장에서 단단하게 버틸 수 있게 내 멘탈을 좀 잡아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배당과 분배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5.4%의 세금을 떼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금액이 세전 금액이 연에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금액부터는 이제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근로소득이라던가 아니면 사업소득 혹은 이제 기타 다른 소득들과 다 합쳐지면서 세율의 구간이 다시 결정이 돼요. 이때 여러분의 구간이 더 높은 구간으로 변경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셔야 할 수도 있다는 점. 그 점은 꼭 기억하시고 나는 이렇게 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연 2천만 원 미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커버드 콜만 딱 생각하시거나 배당주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은행에서 받으시는 뭐 소소한 이자들 이런 것도 다 합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2천만 원 미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아니 뭐 좀 많이 벌고 많이 뭐 세금 내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자 배당을 좀 크게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연에 한 2억 가까이 혹은 2억 이상 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세금 많이 내는 것까지는 뭐 예상을 하고 있었으니까 괜찮았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어마무시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내리 건강보험료를 매달 150만 원씩 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보험료도 지출이 매달 발생하는 고정지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 잘 고민하시고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 월급을 배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만 생각하셨다가는 세금에서 큰 코 다치실 수도 있어요. 잘 고민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커버드콜 투자하고 분배금 받는 것들을 직접 이렇게 하면서 실제 내역을 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다른 리스크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하고 투자를 뭐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제린스 라이프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저랑 같이 이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오셔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경도 하시고 궁금한 점도 질문 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이 녹는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 나오는 상품들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구조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궁금한 것들 어떻게 하고 있고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제린스 라이프에 오시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즐거운 투자 생활 제가 응원 드리고요. 최근에 미국 시장이 다시 좀 반등을 했죠. 요즘 트럼프 리딩방이라고 이런 말도 유행하던데 트럼프가 주식 사라. 그리고 주식시장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어쨌거나 시장이 올라와 준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원래 내가 하던 대로 꾸준하게 장기 투자하시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실 때까지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이야기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